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은퇴의 평온함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비원과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분들에게 은퇴는 안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불확실성과 맞서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이를 이유로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 경비원의 은퇴 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퇴직 이후 삶의 진정한 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시작된 악몽, 경비원이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 퇴직 후의 삶이 아름답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현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경비원처럼 적은 월급과 단순한 업무로 생계를 유지해온 분들에게 은퇴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한 경비원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 삶의 진짜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글을 읽으며 공감도 하고 나 자신의 은퇴 준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고립,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김씨 65세는 10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주민들을 맞이하며 친절하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죠. 주민들과 가끔 나누던 짧은 대화가 김씨의 유일한 사회적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민들의 관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으니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웠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립은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김씨 같은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취미나 모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혹은 동호회 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사례 2. 생계비 압박, 월급이 끊기니 숨이 막혔다. 박씨 62세는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월세, 공과금, 의료비, 식비에 더해 자녀 결혼 비용까지 부담하다 보니 퇴직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죠. 생계비 문제는 은퇴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박 씨처럼 현실적인 은퇴 설계 없이 낙관적으로만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나 작은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자격증을 따거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 씨는 이후 동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학습 지도를 시작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으며 조금씩 숨통을 틔웠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 실패,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 이씨 68세는 경비원 생활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운동을 소홀히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도 깨졌죠.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무릎 통증과 당뇨병 증상까지 겹쳤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다 보니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해요. 이 씨는 이후 가까운 산을 매일 산책하며 건강을 회복했고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도 줄였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퇴직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다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아래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고립을 막는 활동 찾기. 작은 모임,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사람들과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삶의 활력소가 돼요.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낙관적인 예상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은퇴 설계를 준비하세요.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이나 절약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유지하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퇴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겁니다. 최근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특히 경비원처럼 주로 서서 근무하거나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왔던 분들이 겪는 은퇴 후 문제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시작된 악몽, 경비원이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라는 주제에 이어서 제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앞날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칼럼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종종 강의나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은퇴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하나요?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겪는 은퇴 후 어려움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경비원 직군에 계셨던 분들은 비교적 적은 급여로 생활을 꾸려왔기 때문에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거의 전부였던 분들일수록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경비원 업무를 하면서 나는 그저 출근에 문단속하고 사람들 오가는 거 확인해주고 보안 점검하면 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업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수입도 끊기고 사람과의 소통도 줄어들면서 큰 공허감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은퇴가 인생의 휴식기로만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퇴직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평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2. 고립감과 우울증 왜 생길까? 앞선 글에서 김씨 65세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경비원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짧게나마 주고받던 인사가 유일한 사회적 교류였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교류가 아예 끊겨버렸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무력감과 함께 찾아오는 우울감입니다. 잠깐만, 난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휴식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면 자기 존재, 가치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공허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어도 본인이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크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동네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혹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산책 모임, 탁구 모임, 심지어 시니어 창업 스터디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고립감과 우울증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해결책은 없을까? 경비원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박씨 62세처럼 막상 은퇴하고 나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자녀 지원 등등의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어차피 젊었을 때도 아껴 살았는데 늙어서도 그냥 조금만 더 아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라도 제2의 일자리를 구상해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꼭 풀타임 근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간단한 재취업 파트타임이나 작은 가게 창업, 자격증 취득 후 강의나 컨설팅 같은 일도 가능하죠. 실제로 어떤 분은 경비원으로 퇴직한 뒤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참여해 용돈 정도를 벌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건강 문제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 경비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일단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과 동시에 이런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운동이며 식단 관리며 다 내려놓아 버리면 곧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도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관절 문제나 성인병이 금방 찾아옵니다. 이시 68세의 사례처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덜 지치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산책하거나 가벼운 헬스, 요가, 수영 등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실제로 70대 어르신 중에도 매일 10,000보씩 걷고 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어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노후 준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가 칼럼을 쓸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이든 아니든 이미 은퇴했든 아니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경비원과 같은 직업에서 언젠가 퇴직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소득이나 경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과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해요. 6.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재정 상태 점검하기. 통장 잔고, 부채, 정기 지출 항목 등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퇴직 전 재취업 혹은 추가 수입원 모색. 경비원처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라면 쉬는 날을 활용해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퇴직 후 건강 루틴 만들기. 하루 30분 산책, 주 2회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소소한 사회적 활동 계획 세우기.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봉사단체를 찾아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큰 힘이 됩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나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구나 인생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비원 업무에서 익힌 예절과 상황 대처법을 동네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어요. 7. 전문가가 본 경비원 은퇴의 의미. 경비원으로 10년, 20년씩 일하신 분들을 뵈면 참 성실하고 꼼꼼하게 살아오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분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벽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간 쌓아온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없었다고 말씀하실지라도 매일 주민들을 상대하며 어르신에서부터 아이들까지 폭넓게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은퇴가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퇴직금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재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8.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복지관, 노인상담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아닙니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군가는 취미 활동을 통해 나는 창작을 하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봉사활동으로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돕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태어난 이상, 그리고 살아가는 이상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비원으로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유익한 노후 준비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칼럼 정리.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악몽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은 사회활동, 동호회 참여로 해소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파트타임,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자. 건강 루틴을 유지해야 퇴직 후 삶의 질이 올라간다. 나만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면 자존감이 다시 높아진다.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베스트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함께 방법을 모색하면 분명히 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